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보강 수사에 집중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임하신 계획이세요? 영장이 기각된 만큼 그렇다면 기소를 언제 할 것이냐, 범인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일괄 기소냐, 쪼개기 기소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 확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의원님, 지금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입장을 들었고 피의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들었고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 신문을 통해서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이 있어서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각이 되면서 좀 수세에 몰렸다. 검찰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검찰도 이 영장 심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 대표 측의 어떻게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지, 어떻게 저거를 다시 논리적으로 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냥 진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쪼개기 기소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검찰 관계자 누군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그렇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그 판사 유창훈 판사 얘기가 저는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생각할 때 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무슨 뭘 더 살펴보고 뭘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검찰이, 보통 검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하고 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정도 단계면 기본적인 가장 그 증거는 가슴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 당당하게 나가야죠. 당연히 빨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영장실질심사 때 이재명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거에서 우리가 더 대비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거지. 이걸 전체를 다시 놓고 뭐 이거는 소명이 됐으니까 소명된 거, 위증교사 등 이거는 먼저 하고 나머지 쌍방울은 나중에 기소하고, 이런 검사는 사실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가 저는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왔다고 보고요. 이거 빨리 전부 다 기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민주당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다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수사를 질질 끌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 어제 검찰 관계자, 이 총선 영향권 전에 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다. 조승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계속 뭐 잡범이니 중범죄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뭐 피의자하고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검찰이 좀 당황하고 그런 뭐랄까 메시지가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걸 계속 방탄 정당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모욕주기를 하다가 불구속 기소해갖고 계속 질질 끌면은 야당을 그냥 절멸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하러 국회에 가서 30분씩 그렇게 도발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약올리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결하라 한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도발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결해서 방탄 정당이라고 놀리면서 그러면 이제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선거 때까지 끌고 갔을 거라, 이런 계산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결이 돼버리는 순간
판사 앞에 가서 지금은 가결이 됐지만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가결까지 나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윤석열 정권의 뭐 성공,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이런 정치적 의도를 빼고 아주 그냥 담백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는, 그게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업무에만 집중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총선 전에 뭔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혐의들 중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총선 전에 뭐 재판 결과는 좀 어렵고요. 네.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는 이제 저는 좀 정미경 의원님과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지금 이제 의원님은 이제 그 셋 다 불구속 기소를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그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쌍방울에게 사법방해를 수사하는데 그때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불응을 했어요. 이화영의 부인도 여러 번에게 소환 요구에 불응을 했어요. 이거는 사법방해 증거인멸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수원걸 서울에 합쳤는데, 저는 쌍방울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사법방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한 후에 다시 수원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수원의 판사는요 유창훈과 틀립니다. 수원 판사는 옛날에 이화영, 김성태 다 발부했거든요. 내용을 잘 알아요. 이래서 이게 어떻게든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된다 봐요. 네. 서정욱 그러면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또 단식 또 해야 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네. 저희가 잘 검찰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출석 얘기 계속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